We got a gold mine. 두 남자가 금을 발견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인생 한 방을 노린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You see this handsome metal right here? He's a Wells. 워쇼 최강이라는 탐사회사는 주인공인 케니의 증조부가 바닥부터 다 좋은 회사입니다. 케니의 아버지까지만 해도 업계의 전설로 이름을 떨쳤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회사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았죠. 명성을 유지하기는커녕 주인공 케니는 집과 사무실을 날렸고 투자 요청에는 홀대받기 일쑤였습니다. Washoe has a practical value hovering just above zero. You can't possibly expect us to underwrite this.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던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금을 발견하는 꿈을 꿉니다.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다음 날 바로 인도네시아로 떠나죠. 그곳에서 마이크라는 지질학자와 만나게 됩니다. 마이크도 한때는 유명했으나 지금은 한물간 지질학자였죠. There's gold here. Glad you said that, Mike. Because I believe you. 케니와 마이크는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곳으로 함께 가봅니다. Oh my God. It's magic. 케니는 꿈에서 봤던 곳을 현실로 만나게 되죠. It's a contract. Read it. Sign it. 금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지질학자인 마이크와 즉석에서 계약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채굴 허가권을 취득하고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됩니다. 집안 아래에 있는 샘플을 굴착하여 연구실로 보내면 금의 매장량을 분석하는 게 주된 작업이었죠. 하지만 연구실에서 분석 결과가 나올 때마다 나쁜 소식만 들려옵니다. 샘플에 금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죠. These things, they look worse every time we get them. 소득 없이 채광 작업만 지속되다 보니 자금은 고갈되었고 인부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죠. 설상가상 케니는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고 케니가 정신을 차릴 때 마이크가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죠. We got a strike. 거대한 양의 금을 발견한 그들은 이 시점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The house, right here, all right? The kitchen, facing there. The great room over here. 꿈에 그리던 곳에 집을 지을 상상을 하고 잃었던 사무실도 되찾지요. 자신을 홀대했던 투자회사에서 사모펀드 발행을 요청받습니다. I would like to underwrite a private placement of Washoe stock.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 회사에서 투자 요청이 쇄도하는데 그중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브라운 토마스라는 대형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We believe you're sitting on the largest gold find of the decade. I'd like you both to consider bringing on a strategic partner. 투자 제안이 아닌 전략적 제휴 관계를 요청하는 거였죠. 제휴를 하자는 것은 동등한 관계에서 최고랑 금을 나눠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케니는 자신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려 하는 그들에게 화를 내죠. 옆에 있던 마이크는 탁상 공론만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I will take them on a little trip up the river.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전문가들에게 실제 금을 보여주기 위해 사광 채취를 해보게 하죠. 그중 한 명이 그 속에서 금 알맹이를 발견합니다. Feel more like this? You can pave Wall Street. 자신의 눈으로 금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그들은 워쇼 채광 회사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킵니다. 첫날부터 주가는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들은 또 한 번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계 금 시장의 큰 손인 행콕이라는 투자자가 케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3억 달러 되는 보유 주식의 일정 지분을 갖는 대신 워쇼 채광이 아닌 다른 채광 회사의 이름으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명명권을 넘기라는 조건이었죠. 케니가 만약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 개인적으로는 3억 달러라는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워쇼 채광의 명예는 높일 수 없었습니다. This is when Washoe, my name becomes a player. Right here, right fucking now. You took my name off it. But if we take a step,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술꾼으로 치부되는 것 또한 싫었죠. 그렇게 행콕의 제안을 거절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거절의 뒤편에는 쓰라린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Mikey, what's up? They're locking us out. The what? They're locking us out. The military is Here, they're taking over the mine. 인도네시아가 정부에서 부여한 채굴 허가권을 취소시키고 그곳을 폐쇄시킨 겁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행콕이 뒤에서 주도한 작업이었죠. Washoe stock was off nearly 50 points at the opening bell this morning on news of the Washoe's exploration rights. 채굴권 취소에 큰 타격을 입은 워쇼 채광의 주식은 다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죠. 플랜 B를 마련하여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데니라는 말썽쟁이 막내가 있는데 데니를 동업자로 끌어들여 아버지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기로 한 겁니다. You haven't heard? Wells cut a deal. 그리고 이 플랜은 적중했죠. Washoe shares are soaring on the 다시 한번 워쇼 채광의 주가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ospectors is going to honor you with the golden pickaxe.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금강을 발견한 케니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의 광산업자에게 주어지는 황금 곡괭이상도 수여하기로 하죠. 수상식이 있는 날 동료인 마이크 앞에서 수상 소감을 연습하는데 마이크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네요. 심지어 실제 수상 소감을 하는 데에도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도중에 나가버리죠. 그리고 다음 날 불안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나갑니다. 회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네요. What happened? The independent assay. They couldn't reproduce Mike's findings. There's no gold. Kenny, there's no goddamn gold. There never was. 결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워쇼 채광의 주식을 폐지시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뉴욕 증권거래소의 조치였죠. Acosta was dumping stock. 그리고 마이크에게도 뒤통수를 맞죠. Much. 164 million. 그동안 1억 6,400만 달러의 주식을 조금씩 처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호텔로 도망쳐온 케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FBI 요원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이크가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중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No way. They found a body. So this is him? I'm not sure of anything. Sealed the report. Cremated the remains. 그렇게 마이크는 표면상으로 사망하였고 1억 6,400만 달러의 행방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 곳 없던 그는 다시 아내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쌓았던 우편물을 확인하죠. 그리고 발신자가 없는 우편을 하나 받습니다. 그 편지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즉흥적으로 썼던 계약서와 행방불명된 1억 6,400만 달러의 정확히 50%인 8,200만 달러가 들어있었죠. 마이크는 케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실제 이 사건은 캐나다에서 일어난 희대의 금강 사기 사건 브렉스 스캔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케니 역의 실제 인물이자 캐나다 출신의 사업가인 데이비드 웰시는 당시 브렉스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브렉스의 부회장이자 수석 엔지니어인 존 펠드호프 그리고 필리핀 출신의 지질학자인 마이클 구즈만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향하죠. 영화에서 나왔던 마이크가 존 펠드호프와 마이클 구즈만을 합친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도네시아 킬리만탄 섬 정글의 부산강 근처에서 사상 최대의 금맥을 발견하죠. 이곳의 관리자였던 지질학자 마이클 구즈만의 주도 아래 금의 매장량을 확인하는데 첫 번째 추정치는 약 200만 온스로 무려 57톤이나 되는 금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현재 금 1kg 가격이 6,600만 원이니까 약 3조 7천억 원 규모를 발견한 거죠. 분명 큰 규모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희대의 사기라고 하기엔 금액이 좀 작죠.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곳에 매장된 금의 추정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금을 발견한 1993년 200만 온스로 시작하여 1995년에는 3천만, 1996년에는 6천만, 마침내 1997년에는 7천만 온스로 약 2,000톤, 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132조 원의 규모까지 부풀려졌습니다. 132조 원이면 2020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36조니까 삼성전자가 약 4년 동안 영업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금액을 단 한 방에 발견한 거였습니다. 20세기 사상 최대의 금강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졌죠.
단돈 몇십 센트에 불과했던 브렉스의 주식이 $200까지 치솟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1997년 3월 19일 현장 프로젝트 관리자인 마이클 구즈만이 헬기에서 떨어져 사망한 겁니다. 그가 사망한 일주일 후 미국의 한 광산업체에서 해당 광산에는 금이 매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었고 주가는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브렉스는 더 많은 검토를 위해 호주의 광물자원 컨설턴트 회사에게 정식으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1997년 4월 분석 결과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었죠. 발견된 금이 가짜금이라는 결론을 냈고 모든 발견이 허위 날조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한 금광석은 모조리 외부에서 들여온 금가루를 교모히 첨가한 뒤 화학 처리에 날조했다는 것이었죠. 1997년 11월 5일 브렉스는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데이비드 웰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송에 시달렸지만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거였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다 사건이 발생한 1년 뒤인 1998년 6월 4일 그는 뇌동맥류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지막 생존자인 브렉스의 부회장 존 벨드호프는 2007년까지 계속된 재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집단 소송도 2014년 법원 명령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자금이 너무 적어 많은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브렉스 스캔들은 그 누구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됩니다. 모든 키를 쥐고 있는 마이클 구즈만이 정말 죽은 게 맞을까요? 그의 사망도 미심쩍은 점이 있습니다. 그가 헬기에서 떨어지고 4일 후 시체가 발견되는데 부패 상태가 심했고 손과 발이 동물에 의해 제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시신의 주인공이 구즈만임을 추정했을 뿐 신원을 확실하게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죽은 8년 뒤인 2005년에 구즈만의 아내에게 $25,000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가 정말 죽은 게 맞을까요? 브렉스 스캔들은 여러가지로 캐나다에게는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검증되지 않는 결과를 숨막히게 보도한 분석가와 언론인, 브렉스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하는 여러 회사들, 그리고 과대 광고에 빠진 투자자, 사건을 알고도 조치할 힘이 없는 캐나다 당국, 그들 모두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죠. 영화에서 주인공 웰시 케니가 FBI와 인터뷰 중 남긴 대사로 영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You want to talk about the truth? Truth, the only truth here is when everybody's getting rich, nobody gives a shit about the truth. There were red flags everywhere. Why did no one look? Because no one wanted to fucking know. Buddy, why? Making so much fucking money, yeah? 맹목적인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사기 사건 브렉스 스캔들 이야기였습니다.